네, 세계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 혼란이 커졌습니다. 발암 가능이라는데 먹어도 될지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제로 슈거 음료를 하루에 50캔 넘게 먹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스파탐을 넣는 제품은 몇몇 제로 음료나 막걸리, 과자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발표랑은 조금 무관하게 취향대로 계속 좀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네. 일단 안 먹겠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알면은 안 먹죠. 못 먹죠. 차라리 설탕 좀 있는 거 덜 먹는 게 낫겠죠. 얼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빨리 지침이 안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모호하고 헷갈려서 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WHO가 예정대로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 등을 조사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탄산 음료에 43mg이 들어가니까요. 55캔 정도. 막걸리로 따지면 33병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이 속하게 될 발암 등급 2B군은 김치와 같은 등급일 정도로 낮은 등급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경 전혀 쓰지 않는 술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게 훨씬 더 등급이 높은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JTBC 김도훈입니다.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스파탐의 이제 설탕 대체 이용에 대해서 경고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제로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식품들과 의약품 등에서 설탕을 대체해서 감미료를 쓰는데 특히 감미료 전체를 생각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스파탐만 지금 타겟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 아스파탐을 그동안에 오래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줬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체 사람을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전했다면 2A군이 되는 건데요. 지금 2B군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런 증거가 없고 동물에 대한 그런 증거도 불충분할 때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냥 경고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B군으로 분류된 물질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 절임 채소, 또 2B군에 있고 또 젓갈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소금이라든지 이런 영양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 2B군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식품 중에는요, 적색류,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는 이제 인체 면역에 도움이 되고 많이 먹으면 발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5월 하순에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 없다, 건강에도 해롭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로 슈거 제품에 큰 파장을 줬는데 이 WHO의 일련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인공감미료에 대한 경고 너무 맹신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가공식품에 이제 인공감미료가 도를 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워낙 설탕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크다 보니 인공감미료에 이제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나친 의존성에 대한 경고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그걸 해롭다, 먹지 마라, 암 걸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스파탐에 대해서 발암 가능 물질 지정 가능성 얘기가 나오니까 감미료가 들어간 식음료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은 공포감이 좀 확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IARC의 발표 그 자체 때문에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식품 회사들의 반응, 식품 회사들의 그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막걸리 회사에서 아스파탐을 빼겠다. 그리고 과자 회사들도
뭐 아스파탐을 빼겠다,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 설탕으로 회귀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 정말 해로운가 보다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더욱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나 이 제로슈가 음료 업체 등에서는 앞으로 그 WHO의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방향을 볼 텐데 섭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요인을 따져보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그렇게 네.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커피도 그렇다. 한때 2비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요. IARC나 그 잭파에서 나오는 발암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발표 나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그 감미료 첨가물을 제품에 넣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제단한 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식약처에서는 아스파탐의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1kg당 40mg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비 0.12%만 섭취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낮다, 아주 낮다, 안전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니다. WHO에서 ADI가 훨씬 낮아졌다. 그러면 네. 우리의 섭취량과 식품의 함유량을 비교해보니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허용량을 낮추거나 금지하는 식품이 생기거나 그런 이제 위해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그까지 저는 갈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WHO, IARC하고 잭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냉정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IARC의 유비군 지정 그것만 갖고는 식품의 위해성을 이게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잭파에서 만약에 IARC의 투비군 지정 이후에 액션을 취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식약 당국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설탕이고 아스파탐이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선택인데요. 또 설탕으로 가도 또 단점이 또 있거든요. 설탕의 그 칼로리라든지 뭐 연구 자료들 보면 아스파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달기 때문에 네. 200배를 덜 쓸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소비자의 선택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닌가. 또 일부 업체들 새로운 대체 감미료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체 감미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도 또 장시간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감미료 22가지가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허용돼 있으니까요.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감미도 뭐 설탕보다 600배나 강한 것도 있고 설탕보다 덜 단 것도 있습니다. 또 열에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감미료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식품 제조, 가공 특성에 따라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